우선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전기 자전거에 사용되는 중국산 배터리입니다. 리튬 배터리에 큰 압력을 가해보겠습니다. 불이 나거나 폭발합니다. 연기만 나고 화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 하버드대학교 한 강의실에서 배터리 비교 영상을 본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 기업의 로비라도 받은 거 아니냐며 교수님께 언성을 높이고 소란을 피우자 그 남학생은 경호원들에 의해 팔이 붙잡혀 질질 쫓겨나고, 이 중국산 리튬 배터리의 폭발에는 더 큰 숨겨진 위험과 무서운 비리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밍이고 올해 23살입니다. 저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공가대학에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과정 1학년 학생이에요. 사실 저는 평범한 중국 유학생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시고 어머니는 국영 대기업 회장을 맡고 계세요. 어릴 때부터 저는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베이징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하버드로 유학을 오게 되었죠. 우리 가족의 배경 때문에 저는 늘 중국의 우수성과 위대함을 믿으며 자랐어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 중국은 세계 최강대국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그 말을 굳게 믿었죠. 하버드에 와서도 저는 중국 학생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중국의 문화와 발전상을 알리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죠.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도 당연히 중국의 기술력이 가장 뛰어날 거라 생각했답니다. 제 꿈은 졸업 후 중국으로 돌아가 국가과학기술부에서 일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아버지처럼 중국의 미래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의 내용은 저에게 더욱 충격적이고 제가 믿어온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시야를 넓히고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게 해줬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네요. 그럼 저의 인식을 바꿔준 그 세미나 사건을 말해볼까 해요.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술, 배터리 혁신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의 국제 세미나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는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분야라고 확신했기에 이 세미나야말로 중국의 우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죠. 그래서 주저없이 참가 신청을 했답니다. 세미나 당일 강당에 들어서자 국제적인 분위기에 잠시 압도되었어요. 하지만 곧 애국심이 솟아올랐죠.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중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연사로 중국 베이징 대학의 왕 교수님이 단상에 올랐을 때 제 심장은 국가에 대한 긍지로 가득 차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왕 교수님은 중국의 배터리 기술 발전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하셨는데 특히 전기차와 전기자전거용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내용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왕 교수님께서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언급하시면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한국 배터리의 화재 위험을 강조하시며 중국 제품의 우수성을 부각시키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내심 쾌재를 불렀답니다. 그렇지, 우리 중국 기술이 훨씬 뛰어나지 라고 생각하며 은근히 우쭐해했어요. 강당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죠. 일부 학생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걸 보고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구나라고 여겼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을 보며 저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에 주변에서 작은 토론들이 벌어졌어요. 저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왕 교수님의 주장을 옹호했죠. 우리 중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한국? 글쎄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라고 말하며 우월감을 느꼈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우리 중국의 탁월함이 더욱 명확히 드러날 거라 확신하면서 다음 발표를 기대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왕 교수님의 발표가 끝나고 하버드대 공학부의 스미스 교수님이 단상에 올랐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는데 스미스 교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제 귀를 의심케 했답니다. 스미스 교수님은 왕 교수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 발표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한국 배터리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죠. 저는 속으로 설마 한국 배터리가 우리보다 좋다는 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미스 교수님이 제시하는 데이터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수명, 안전성 지표들이 화면에 나타났는데 그 수치들이 중국 제품을 크게 앞서고 있더라고요. 특히 안전성 부분에서는 한국 배터리의 화재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믿기 힘들었지만 눈앞의 그래프와 수치들을 부정할 수 없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 사례였어요. 스미스 교수님은 삼성 SDI와 LG화학의 최신 배터리 기술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나 리튬황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들이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기술들은 중국에서도 아직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스미스 교수님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보여주셨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반면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30% 정도였죠. 우리가 세계 1위라고 믿었는데 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발표가 끝나갈 무렵 스미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술의 발전은 한 국가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죠. 스미스 교수님의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여전히 제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은 격렬한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 같았죠. 그때 사회자가 다음 순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거라고 안내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답니다. 이건 기회야. 라고 생각했죠. 우리 중국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주장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여겼거든요. 긴장된 마음으로 손을 들고 있던 저에게 드디어 발언 기회가 주어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면서도 최대한 침착하게 제 질문을 던졌죠.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사실 중국의 기술을 모방한 것 아닌가요? 중국이 먼저 개발한 기술을 한국이 베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이 끝나자 강의실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스미스 교수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대답을 시작하셨죠. 리밍,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과 중국의 배터리 기술 발전 과정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LG화학은 1999년에 세계 최초로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를 상용화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BYD가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을 시작한 것은 2002년이에요. 또한 삼성 SDI는 2008년에 업계 최초로 전기차용 배터리 양산에 성공했죠. 중국의 CATL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은 2011년 이후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 기업들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이미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과 협력하며 기술을 선도해 왔어요. LG화학이 2009년 GM의 볼트에 배터리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삼성 SDI는 2013년 BMW i3에 배터리를 제공했죠.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훨씬 나중의 일입니다. 이런 성과들은 모두 특허로 등록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의 시기와 과정을 보면 한국이 배터리 기술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친구 장웨이가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얻었어요. 장웨이의 질문은 제 주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 같았죠. 제 고향에서 한국산 전기자전거 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요? 장웨이의 질문에 강의실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변의 학생들이 서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일부는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그래, 이거야,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장웨이 군,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네요. 하지만 개별 사례로 전체를 판단하는 건 위험합니다. 실제로 국제안전인증기관인 UL의 통계를 보면 한국산 배터리의 안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배터리의 불량률은 0.001%에 불과해요. 이는 중국산 배터리의 불량률 0.65%보다 훨씬 낮은 수치죠. 그리고 그 자전거가 한국산 배터리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밝혀진 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장웨이는 제가 말씀드린 사고의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로 말하며 자신의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에는 한국어로 된 간판들이 보이는 거리에서 한국 제품의 전기자전거가 폭발하는 장면이 나왔죠. 저는 속으로 이거야, 결정적인 증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미국 학생 제이슨이 갑자기 손을 들고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그 영상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제이슨은 앞으로 나와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이 영상은 조작된 것 같습니다. 주목해보세요. 간판에 한국어 글씨가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영상 편집 기술로 후에 추가된 거예요. 그리고 폭발 장면도 자세히 보면 CG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이슨의 설명을 들으며 강의실 전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믿을 수 없었죠. 장웨이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스미스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항상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가짜뉴스와 조작된 정보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중국산 배터리와 한국 삼성 배터리의 안정성 비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을 띄웠어요. 영상에는 두 개의 배터리가 놓여 있었고 각각 중국산과 삼성 라벨이 붙어 있었죠. 삼성 배터리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것들은 일반적인 저렴한 전기 자전거에 사용되는 중국산 배터리입니다. 리튬 배터리에 큰 압력을 가해보겠습니다. 불이 나거나 폭발합니다. 이건 전동 공구에 사용되는 고출력 드릴 배터리입니다. 방전율이 높은 만큼 화력이 엄청납니다. 삼성 리튬 전기 자전거 배터리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와, 연기만 나고 화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한 번 더 실험해 보겠습니다. 두 번, 세 번.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삼성 배터리 정말 대단하군요. 영상이 끝나자 강의실은 웅성웅성 소리로 가득 찼어요. 갑자기 장웨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장웨이가 소리쳤어요. 그 영상도 조작된 거 아닙니까? 우리 중국 제품이 그렇게 형편없을 리가 없어요. 스미스 교수님은 차분히 대답하려 했지만 장웨이는 계속해서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교수님, 당신도 한국 회사에서 뇌물을 받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거짓 정보를 퍼뜨릴 수 있죠? 강의실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여기저기서 학생들의 야유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야, 진정해.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지만 장웨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수님을 향해 무례한 말을 퍼부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죠. 친구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결국 스미스 교수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장웨이 군, 지금 당신의 행동은 학문적 토론의 장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수업을 방해한다면 강의실에서 나가야 할 거예요. 하지만 장웨이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교수님을 비난했고
결국 경비원들이 호출되었어요. 2명의 경비원이 강의실로 들어와 장외이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죠. 강의실 문이 닫히고 장외이의 고함 소리가 멀어지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친구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거든요. 스미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방금 일어난 일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서로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장회의가 강제로 퇴장당한 후 강의실은 잠시 소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곧 왕 교수님이 다시 단상에 올라오셨고 저는 긴장감을 느꼈죠. 아까 전의 사건으로 분위기가 어색해졌는데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궁금했거든요. 왕 교수님은 목청을 가다듬으시더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방금 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객관적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 배터리 기술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기술력은 그 이상으로 뛰어나죠. 저는 속으로 역시 라고 생각했어요. 왕 교수님의 말씀에 힘이 실리는 것 같았거든요. 반도체 분야를 보십시오. 화웨이의 기린칩은 이미 애플의 A 시리즈와 견줄 만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디스플레이 기술에서도 BOE는 삼성을 위협하고 있죠. 5G 기술은 말할 것도 없고 AI와 빅데이터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왕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래, 우리나라가 최고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스미스 교수님이 다시 나서셨어요. 왕 교수님,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객관적인 지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엔 특허 출원수와 국제표준 채택 사례 등의 통계가 나와 있었죠.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삼성전자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디스플레이 기술에서도 LG 디스플레이가 OLED 기술 특허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죠. 5G 표준 특허에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런 객관적인 수치들을 보니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스미스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더 중요한 건 국제표준 채택 사례입니다. 한국은 IT 분야에서 수많은 국제표준을 제안하고 채택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죠. 스미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났을 때 객관적인 수치들이 충격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의문이 남아 있었죠. 이건 분명 서양의 편향된 시각일 거야. 우리 중국의 실제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왕 교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죠. 통계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중국의 실제 기술력과 잠재력은 이런 수치로는 표현할 수 없죠. 우리의 빠른 성장 속도, 거대한 내수시장,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고려하면 곧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될 것입니다. 왕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스미스 교수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왕 교수님, 잠재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객관적인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스미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더 많은 그래프와 수치들이 있었죠. 최근 5년간의 기술 혁신 지수를 보면 한국이 중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그 격차가 더 크죠. 저는 믿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의문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 수치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걸 느꼈죠. 더불어 국제 특허 소송에서의 승소율을 보면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얼마나 견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제 마음속에는 혼란이 커져갔어요.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게 거짓일 거라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강의실 안에서 다른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스미스 교수님의 설명에 수긍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저항하고 있었어요. 이건 분명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우리 중국은 곧 모든 걸 따라잡을 거고 결국엔 세계를 이끌게 될 거야. 세미나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스미스 교수님은 깊은 숨을 내쉬더니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셨죠. 지금까지 우리는 본의 아니게 한국과 중국의 기술력을 비교해봤습니다. 두 나라 모두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지만 그 과정과 특징은 매우 달랐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은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혁신주도형 성장 모델을 통해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 철학이 인상적이죠. 반면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빠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앞으로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터리 기술의 우위, 자동차 산업과의 시너지, 그리고 지속적인 R&D 투자가 그 이유죠. 이 말을 들으니 솔직히 좀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중국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제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렸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협력입니다. 어느 한 나라가 모든 것을 해낼 순 없어요. 한국, 중국, 그리고 전 세계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협력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술 혁명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내가 알던 위대한 우리 강대국 중에 강대국 중국이 우리나라 꽁무니에 붙어있는 꼬리같이 작은 한국보다 뒤처져 있다니 충격이 컸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며칠 후 그날 들었던 강의에 대해 궁금한 것도 있던 차에 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평소와 달리 아버지의 표정이 어둡고 피곤해 보이셨죠. 제가 걱정되어 물어보자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최근 중국 배터리 산업의 숨겨진 문제점에 대해 알게 되셨다고 해요. 정부 고위 관료로서 일부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기준을 크게 낮추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셨대요. 특히 리튬 배터리의 경우 장기적으로 폭발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불안정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문제를 지적한 몇몇 과학자들과 공무원들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거나 사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라고 의심하고 계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계시지만 너무 큰 세력과 맞서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큰 위험을 감수하신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더 큰 혼란에 빠졌어요.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진실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한편으로는 이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가족들의 안전이 걱정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밝혀지면 중국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도 마음에 걸렸죠. 이제 저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침묵을 지킬 것인가.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아직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익명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익명으로 힘들게 사연 보내온 리밍을 위해 고민 상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테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